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방송 토론. 이번 시간은 대구 중구 남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들의 정견과 공약을 알아보는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이 중계방송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공직선거법 제82조 2에 따라 대구 남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애플리케이션 KBS 플러스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출연한 후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후보들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이 사전 추첨을 통해 공정하게 정해졌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허소 후보.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후보 허소입니다. 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기웅 후보.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국민의힘 김기웅입니다. 기호 7번 무소속 도태우 후보. 안녕하십니까. 기호 7번 무소속 도태우 후보입니다. 네, 모두 3명의 후보가 나왔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 후보자의 시작 발언과 모든 후보에게 드리는 공통 질문, 후보자 공약 발표, 그리고 각 후보가 직접 토론을 진행하는 주도권 토론,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모든 답변은 종료 10초 전에 예고음이 울리고 시간이 지나면 발언자의 마이크는 꺼집니다. 이 후보들께서는 실천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의 취지에 맞게 답변과 실현 방안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토론회 모든 질문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구 남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엄선됐습니다. 먼저 대구 중구 남구 국회의원 후보들의 시작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허소 후보부터 시작 발언 듣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구 중구 남구 시민 여러분, 기호 1번 허소입니다. 저는 사실상 유일한 중구 남구의 야당 후보입니다. 총선은 기본적으로 정부 여당의 지난 국정에 대해서 평가하는 장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2년, 역주행과 비상식으로 점철된 국정입니다. 특히 경제 분야는 아주 심각합니다. IMF 금융 사태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 1.4%, 사상 최악의 경제 성적표입니다. 세계 경제는 살아나고 있는데 한국 경제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높은 물가에 서민과 중산층의 어깨가 더 무거워져만 갑니다. 부자 감소로 조세 정의는 사라지고 역대 최대의 세수 결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 약화로 이어져서 지역 경기가 매우 힘듭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김기웅 후보의 시작 발언입니다. 존경하는 중구 남구 주민 여러분, 기호 2번 국민의힘 김기웅입니다. 저는 대구에서 삼영초등학교, 대건중학교, 성광고등학교를 졸업한 대구 사람입니다. 이후 대학 진학을 위해 서울로 올라갔고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후에는 공직에 투신하여 통일부, 외교부에서 30여 년 일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통일비서관과 윤석열 정부의 첫 통일부 차관으로 일했습니다. 이제 저를 키워준 제가 자란 중구 남구의 발전을 위해 저의 남은 생을 바치고자 이번에 국회의원 후보로 나왔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지난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중구 남구가 대구의 중심, 나아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온몸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소속 도태우 후보의 시작 발언입니다. 중남구 주민들이 두 차례의 경선을 통해 보수 후보로 선택해 주신 도태우입니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때부터 8년간 변호사이자 자유투사로서 좌파 세력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그러기에 좌파 세력은 총력을 다해 저의 공천을 취소시켰습니다. 그리고는 해상 주권을 포기하는 NLL 무력화에 동의했던 후보가 낙하산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지난 8년간 문재인 정권 및 야당의 폭주와 국민의힘의 무기력에 밤잠을 설쳐왔습니다. 저 도태우가 당선 후 복귀하여 문재인 이재명 대표가 벌을 받게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며 중남구의 희망찬 미래를 펼쳐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각 후보가 자신의 공약을 소개하는 공약 발표 시간입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기웅 후보의 공약을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제가 먼저 공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과 어르신 공약입니다. 저는 우선 빈집들을 활용해서 청년들에게 필수적인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경험이 많으신 어르신들께서 젊이들과 경험을 나누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상의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혼자 살고 계시는 청년과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맞춤형 행정, 상담, 의료 서비스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과 교육 문제입니다. 우리 중구난구의 부모님들께서는 자녀의 교육, 보육 문제로 걱정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저희 당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늘봄학교 정책이 대구 중랑구에서 모범적으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중구난구의 대학에 IT 등 첨단과학 기술과 관련한 학과를 만들고 대학 졸업과 동시에 기업의 취업이 보장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경제 문제입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재래시장은 물론 소상공인들 여러분께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찾겠습니다. 김광석 길과 같이 저희가 살릴 수 있는 잠재력 있는 곳들을 찾아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전국적인 명소, 국지적인 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수건 사업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오래전부터 마음에 담고 계신 과제입니다. 제게 기회를 주신다면 예산 관련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서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경제를 넘어서 지역 수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오래전부터 마음의 수건 사업, 죄송합니다. 끝으로 깨끗한 정치개혁 공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은 발언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무소속 도태우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저 도태우의 공약은 크게 정치혁신 공약과 지역발전 공약 두 가지입니다. 정치혁신 공약의 첫 번째는 국회의원 3선 초과 제한제입니다. 정치의 건강성과 후진 양성을 위해 동일 지역구에서 3선까지만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또 불체포 특권 포기를 비롯해 국회의원의 과도한 특권 축소 법제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의정 활동을 매년 유권자들에게 평가받는 의정평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중구남구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저는 5개 분야 15대 공약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먼저 교육 분야는 청소년들의 인문사회과학 기본 교양을 길러주는 청소년 인문교양진흥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지역에 있는 대학 캠퍼스를 연결해 청소년들의 다양한 재능을 키우는 캠퍼스 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영어마을 운영도 추진하겠습니다. 주거생활 공약으로는 종일 돌봄센터 거점별 운영, 1인 가구의 주거 개선과 생활 안정 등을 돕는 1인 가구 지원센터 설치, 남구청 신청사와 신설 소방서 등이 들어서는 행정 복합타운 조성을 약속드립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국립 뮤지컬 콤플렉스의 유치, 앞산 국제 비엔날레, 연극 비엔날레 신설 등을 통해 문화예술 중심으로서 중남구의 위상을 되살리겠습니다. 경제 관광 분야는 콘텐츠 개발과 세대별 맞춤 체험시설 조성을 통한 앞산 관광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복지 분야로는 경로당 마을 사랑방으로 확대 개선하고 국내 최고 수준의 재활치료센터를 대구대 대명 캠퍼스에 유치할 계획입니다. 모든 기관들과 힘을 합쳐 정치혁신과 지역발전 두 가지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허소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똑같이 2분입니다. 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최우선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부자 중심의 경제 정책을 반드시 스톱시키겠습니다. 첫째, 전국민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1년에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면 가계소득이 증가합니다. 골목에 돈이 돕니다. 그리고 민생경제가 활성화됩니다. 둘째,
부자 증세와 서민 감세를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대기업 초부자 감세를 즉각 폐지하고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 확대하고 월세 세입 공제율을 인상하겠습니다. 5억 이하 중소 중견기업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주세, 담배세 등 서민 감세를 추진하겠습니다. 한때 대구의 중심이었던 중구난구가 오랫동안 쇠락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대구 정치를 지배해온 국민의힘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비전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인물이 필요합니다. 중구난구의 제도약이 절박한 시점입니다. 첫째, 경제활력이 살아나는 중구난구를 만들겠습니다. 서구정류장 후적지에 미래산업연구센터와 사무실, 주거공간이 함께하는 복합공간으로 대구 최대의 스마트 플러스 빌딩을 건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전문은행을 설립하여 더 강력하게 자영업자를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중랑구를 만들겠습니다. 달성 토성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여 어린이 역사 도서관 그리고 독립운동 기념관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활체육의 메카 중구난구를 만들겠습니다. 곳곳에 실내 수영장을 만들고 특히 성내동 4.7 보급소 이전지에 수영장을 만들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후보들이 직접 토론을 진행하는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의 주제는 공약입니다. 상대 후보의 공약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각 후보에게 제공되는 시간은 3분입니다.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을 고려해서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비방하는 발언은 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은 무소속 도태우 후보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김기웅 후보님께 좀 묻겠습니다. 갑자기 공천을 받고 낯선 곳에서 선거운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후보님의 재산 신고 내용을 보니 작년 12월 31일까지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거주하신 듯하고 올해 2024년에 국민의힘에 입당하셨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후보님의 공약집은 공약이라기보다 정책 방향 정도로 좀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 또 대구시청과 중구청, 남구청이 이미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공약으로 쓰신 것이 여럿 있던데 미군기지 이전과 후적지 개발은 홍준표 시장님이 이미 추진 중인 정책이고 동성로 관광특구는 중구청이 이달 중 특구를 신청하고 7월에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소상공인 지원과 공영주차장 확대, 공공시설과 전통시장의 환경정비는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우리 지역에 맞춰진 공약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님이 정치개혁이라고 쓰신 세 가지 공약에는 민주당 및 좌파 세력에 대항하는 내용이 전무합니다. 또 후보님은 2007년 8월 참여정부의 서해바다 관련 국정브리핑에서 우리 측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NLL은 애초부터 남북 간의 큰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후보님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 동안 통일부에서 남북회담 관련 핵심 역할을 하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7월 후보님을 경질 내지 파면하면서 통일부가 그동안 마치 대북 지원부 같은 역할을 해왔다라고까지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데요. 우리 측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NLL이라는 발언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사과할 의향이 없으신지요? 그게 첫 번째고요. 또 통일부가 그동안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는 대통령의 통일부에 대한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답변 드릴까요? 아주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 내용이 아주 유감스럽게도 허위 사실이 많습니다. 우선 그 NLL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그 컬럼의 내용을 읽어보셨다면 그 컬럼은 NLL이 해상 경계선으로 확고히 지켜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아울러서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없는 얘기를 만들거나 또 사실을 왜곡해서 국민들에게 혼선을 드리고 또 그것이 국론을 분열하게 하면 결국
그것을 원하는 건 북한이고 북한이 그것을 바라고 있다. 그런 일들은 북한의 대남 적화 제가 전략을 조금, 돕는 것이다라는 점을 좀 인식해 발언해야 주셨으면 돼서요. 좋겠습니다. 조금 시간. 예. 네, 발언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허소 후보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예, 김기웅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 정책을 통해서 소기의 목표였던 경기 활성화, 경제 활성화를 전혀 이루어내고 있지 못합니다. 이 정부는 대기업, 대자산가, 부동산 부자 등 부자를 위한 전방위적 부자 감세 정책을 2년간 펼쳐오고 있습니다. 약 56조가 지난해 세수 감소가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대 예산 감소와 재정위기가 직접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세가 줄면 당연히 지자체에게 내려주는 교부금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세수 규모가 당초 예산보다 대구시도 6천억 원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정부로부터 받기로 예정된 보통 교부세도 15.9%포인트 적게 받았습니다. 거기에 지방세 감세까지 더해지면 시도, 시군구 재정은 더욱 악화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지역 발전을 이뤄낼 수 있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후보님께서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실지 궁금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선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이분법적인 접근, 우리 국민들을 가진 자와 안 가진 자로 양분하는 그런 논리에 대해서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일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추진이 됩니다. 그런데 국민들을 나누고 그것을 갈등을 야기하면 어떤 정책도 성공적으로 추진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으로 공청회라든가 각종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가진 자, 안 가진 자 이렇게 나누는 것은 저는 그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후보님. 실제로 엄청난 세수 결손이 대부분 부자 감세에서 이어지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것은 정책의 문제도 있지만 국제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해왔던 포퓰리즘적인 선심성 공약 때문에 이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 원인을 경제라는 것이 시작을 하면 정책이 몇 년 뒤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지금의 경제 상황은 오히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그 책임을 찾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금 집권 초기가 아니라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표를 보면 또 예상 지표를 보면 한국 경제가 나아질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 경제 어려움이 윤석열 정부의 그런 부자 중심의 경제 정책에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전혀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가장 문제의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선심성 공약, 그 정책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발언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김기웅 후보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저로서는 허소 후보에게 부자 증세, 서민 감세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정책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국민적 공감대입니다. 그런데 정책 자체를 가진 자, 안 가진 자, 이거 아주 위험한 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접근을 해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허소 후보께서 제시하신 이 지원금, 생활지원금 공약과 관련해서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그랬지만 민주당의 생활지원금 공약은 부작용투성의 포퓰리즘입니다. 물가로 인한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히려 물가를 상승시키는 정말 책임 없는 정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겨우 잡혀가는 인플레이션을 다시 불을 붙이는 행위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빚더미를 물려줄 수도 있는 이런 무책임한 선심성 공약에 대해서 그 부작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허 후보님, 생활지원금의 부작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그리고 이 재원들을 어떻게 조달하실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편가르기 정책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늘 그런 방식으로 더 많은 대중의 이익보다는 소수의 가진 자의 이익을 대변해 온 것이 역대 국민의힘의 경제정책 방향이었습니다.
편가르기는 실제 객관적으로 국민의힘 경제정책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재원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초부자 중심으로 감세한 것이 거의 50조가 넘습니다. 전 국민 생활지원금 1인 가족,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은 그 재원이 12조에서 15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기업 그리고 초부자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정책들은 문제가 안 되고 다수의 대중과 전 국민이 혜택을 보고 지역 경제에 돈이 돌고 그 돈이 또 다시 돌고 해서 경제를 활성시키고 그리고 세금으로 그쳐지는 이런 선순환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비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물가를 말씀하셨는데요. 실제 미국 지금 인플레이션이 잡혀져 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인플레이션 걱정하기에는 너무 민생이 힘듭니다. 그리고 저는 서민 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민 감세가 일정하게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일정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 대책을 가지고 또 필요하면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후보들의 주도권 토론 잘 들었습니다. 이 주도권 토론은 앞으로 2차례 더 남아 있습니다. 못하신 말씀은 다음 기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순서는 후보 모두에게 드리는 공통 질문입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인데요. 제한 시간을 잘 활용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구시청 신청사 달서구 이전이 확정됐습니다. 동인청사의 시청 이전터 조성 계획 등 개발 방안과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 순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허소 후보부터 답변 기회 드립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저는 동인동 시청 후적지에 국립 뮤지컬 전용 극장 및 실내 수영장 등 체육시설이 결합된 국민체육센터를 제안합니다. 동인동 시청 후적지는 전통적으로 대구의 중심으로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변 아파트 개발 및 오피스텔 확충으로 인해서 인구 유입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단히 밀집된 개발로 인해서 빌딩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입주민을 위한 휴식, 문화, 건강 등을 위한 생활 인프라가 현저히 부족합니다. 더 활기차고 쾌적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공공복합 문화체육 공간을 조성해서 주민의 편의와 문화가 활성화되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런 국민문화체육센터에서는 지역문화예술인의 콘텐츠 보존 및 활용을 위한 활동들이 보장되고 시민과 함께하는 국민 창작 플랫폼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 규격 수준의 생활 민철형 스포츠 시설 그리고 실내 수영장을 반드시 만들어 중랑구 주민께서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수영과 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향후 개발될 미군부대 이전 후적지와 함께 개발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김기웅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네. 시청사 후적지 개발에 관해서는 운동장을 만드는 게 좋겠다, 역사 전시관을 만드는 게 좋겠다, 문화 콤플렉스를 만드는 게 좋겠다 등의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어느 것이든 우리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고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의견을 들어서 신중하게 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도심 활성화 관련된 부분은 먼저 현재 적극 추진되고 있는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이 문제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쇠퇴해가고 있는 동성로를 되살리고 젊은 층 외지인, 가족들이 함께하는 관광 명소로 만들어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동의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아갈 수 있도록 관련 시설과 콘텐츠를 구성하겠습니다. 향촌동, 경상 가명공원 등으로 대표되는 북성로의 경우에는 역사 문화의 흔적이 많은 만큼 다채로운 공간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발언자의 진행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무소속 도태우 후보께 답변 기회 드립니다. 예, 저는 대구시 동인청사 후적지에 국립 뮤지컬 콤플렉스를 유치해서 공연 문화 중심 도시 대구 중구의 전국적 위상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인청사에 들어설 뮤지컬 콤플렉스는 단순한 공연장이 아닙니다. 뮤지컬과 관련된 전국의 단체와 인력들은 물론 세계 유명 배우와 전문 인력들이 1년 내내 공연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거점이 될 것입니다. 이를 중심으로 공연 관련 산업도 집적되어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인청사 일대가 뮤지컬 전문 인력 활동과 공연 관련 산업의 중심지가 되고 콘서트 하우스와 오페라 하우스로 이어지는 대구 도심 공연 문화 중심축이 형성되면 동인동, 삼덕동, 태평로 일대는 전국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든 문화 중심지로 변모할 것입니다. 또한 뮤지컬 콤플렉스는 국가 예산과 민간 투자를 결합하여 초고층으로 조성해 국제 업무단지와 쇼핑센터, 주거공간 등이 함께 들어서는 대구 중심지 랜드마크로 만들겠습니다. 수천 명의 공연 관련 인파와 수만 명의 유동인구가 오가는 브로드웨이와 같은 뮤지컬 콤플렉스는 동성로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북성로 일대를 되살리면서 대구 중구가 문화 1번지라는 명성을 되찾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구 중남구는 동성로 축제, 대구 앞산 축제 등을 해마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축제가 관광객 유치 및 소비 지출 증가에는 유의미한 수치를 찾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 관광 인프라 확장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 순서에 따라 국민의힘 김기웅 후보에게 답변 기회 드립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와 남구는 대구 문화예술의 관광의 중심입니다. 동성로 축제와 앞산 축제 등은 우리 중남구 대표 축제로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석 길 등도 전국적인 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축제라는 것이 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단발성으로 끝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미국의 타임스퀘어, 서울의 연남동 길과 같이 이름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 전국적 명소가 되도록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을 활성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중구난구와 소상공인, 임대인 간의 상생 협약을 추진하는 것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관광 취재에 대한 부분은 인프라도 필요하지만 콘텐츠도 정말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이 적극 동참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도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네.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괜찮으십니까? 예. 네. 그럼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무소속 도태우 후보께 답변 기회 드립니다. 예, 오늘날 문화관광 사업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인프라가 아니라 콘텐츠가 이끌어가는 시대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거대 하드웨어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문화관광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콘텐츠를 발굴하고 차별화시켜 문화관광객들이 찾아오게 만들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저는 앞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약의 핵심으로 콘텐츠를 제시했습니다. 앞산 둘레길을 중심으로 숲체험장, 서바이벌 체험장, 조격장 등 다양한 세대별 맞춤 체험 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왕건길과 같은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더욱 개발하고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단순한 앞산 축제 대신 우리 중남구의 대표 콘텐츠인 연극과 관련하여 앞산 국제 연극 비엔날레 신설을 공약했습니다. 앞산과 연계한 연극 비엔날레는 우리 지역의 특색과 경쟁력을 살린 새로운 형태의 축제 콘텐츠로 관광객을 끌어들여 앞산 맛둘레길과 카페거리, 안지랑 곱창 골목 등의 상권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동성로에 담긴 대구의 근현대사, 유명 식당과 상점의 스토리 같은 지역 기반 문화관광 자원들의 특색 있는 미래형 콘텐츠를 더해 동성로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허소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 저는 대구 중구 남구에서 문화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달성 토성문화역사공원, 경상감면공원, 국민체육문화센터, 대명동 캠퍼스파크 레트로문화특구 이 네 가지를 핵심 축으로 해서 강력한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작은 규모의 개발과 혁신은 전국적인 또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가 힘듭니다. 기왕 하려면 좀 크고 단단하게 깊이 있게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구 시청과 또 구청과 긴밀히 협력해서 진짜 제대로 대한민국 국민이 만족하고 세계인들이 만족하는 그런 공간으로 일대 혁신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대구 중구는 특히 50년대 대한민국 문화와 유행을 선도했던 지역입니다. 여기에는 경상감면과 대구 근대역사관,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발을 시도했던 순국의사 장전홍 선생님의 흉상 등 다양한 역사 문화 자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잘 연계하고 그리고 흐름들을 잘 만들어낸다면 아주 매력적인 문화 관광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구에 문학계와 함께 성장한 출판 인쇄업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살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후보들이 직접 토론을 진행하는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이번 주제는 기후위기 대책입니다. 이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각 후보에게 제공되는 시간은 3분입니다.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을 고려해서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비방하는 발언은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은 무소속 도태우 후보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예, 먼저 아까 김기웅 후보께서 허위 사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공보물입니다. 공보물이니까 허위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지는 내용인데요. 그 안에 이 언론들이 이렇게 인용되어 있습니다. 매일신문 2024년 3월 21일자, 채널A 2014년 10월 16일자, 대구신문 2024년 3월 18일자 등입니다. 거기에 NLL 무력화, 주장 김기웅 실장의 군사회담 참여, 김기웅 북주장 옹호 발언 논란 이렇게 제 말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다 허위 사실이라는 것인지 심각한 그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기후 대책과 관련해서 허소 후보에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기후 공약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아리백 시대 구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5년까지 52.5%로 설정 등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로 발전 비중을 높이더라도 2030년까지 12년 동안 전기요금은 단 10.9%만 오를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감사원이 감사해보니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 발전 확대에 따른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전기요금이 40% 가까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보다 축소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전은 막대한 적자에 빠지고 국민들은 전기요금 인상의 고통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렸습니다. 질문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공약한 아리백 시대 구현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과 국민이 책임져야 할 전기요금 인상 등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 문제로 인해서 전기세가 대폭 인상되었다. 그것은 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전의 그 요금 체계와 그리고 그 수입 단가의 책정 체계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그것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기후위기는 대단히 심각하고 우리가 많이 느끼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 그렇게 지구가 네. 변해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탈원전으로 인해서 에너지 주권이 문제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전 대신 다른
이 가스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옴으로써 전기 요금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이 되었다는 것이 많이 알려지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환경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점은 큰 방향에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허소 후보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김기웅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유엔 총회에서 RE100이 아닌 CF연합을 제안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지난 2월 RE100을 알면 어떻고 모르면 어떤가, RE100은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렵다면서 CF100에 힘을 실었습니다. CF100은 RE100과는 달리 원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의 대세는 RE100이지 CF100이 전혀 아닙니다. 작년에 전 세계에서 원자력 발전을 새로 지은 게 총 기가와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알려졌습니다. 근데 태양광은 무려 40기가와트, 풍력은 120기가와트로 두 개 합치면 500기가와트가 넘습니다. 당장 글로벌 거대 기업들이 자신들에게 납품하는 기업들에게 2030년까지 RE100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식량, 자원, 에너지를 영판에서 충당할 수 있는 나라도 아니고 우리 대기업들은 다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RE100을 안 하겠다는 것, 뒤로 미루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김기웅 후보님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먼저 허소 후보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태양광 사업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그 실태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많은 국가들이 원자력 발전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원전을 수출하고 있고요. 탄소 적게 나오는 그런 에너지 발전 문제에서 원자력 발전은 지금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고 저희 정부도 그것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실 겁니다. 태양광 사업의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지 제가 오히려 더 묻고 싶습니다. 네, 그 태양광 산업은 위기 대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하나입니다. 그 큰 사업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극히 일부의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국가 정책 전반의 타당성을 논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흔히들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폐기되어야 할 원전, 이미 규정상 폐기되어야 할 원전들을 계획대로 폐기했을 따름이고 추가적으로 원전을 짓지 않았을 따름입니다. 아주 장기간 원전은 운영될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위기 문제에 대해서 정부 여당은 너무 안일한 것 같습니다. 통상의 방법, 어떻게 이 엄청난 위기를 맞서 나갈지 매우 두렵고 우려스럽습니다. 네, 이번엔 국민의힘 김기웅 후보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 세션은 기후 위기를 논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태 후보께서 이 자리에서까지 저를 이상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비서관으로 쓰시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를 초대 통일부 차관으로 쓰셨겠습니까? 말 그대로 어불성설입니다. 더 이상 그런 얘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보면 같은 길을 가고 있는데 지금 누가 적인지 누가 친구인지를 좀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우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지구적 문제이고 우리 국민들의 일상생활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또 기후환경 전문가들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는 당의 공약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무탄소 에너지, 원전, 풍력 등 탄소를 사용하지 않는 에너지를 확대함으로써 경쟁력을 지켜나가려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탄소를 적게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한데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에서는 원자력 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해 드립니다. 기후산업은 우리에게 부담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위기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는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는 방향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기는 기회일 수 있다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와 관해서 허소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아까 아니라고 하셨지만 탈원전을 추진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는 기후위기 극복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탈원전을 한 것이 아니고 에너지 자원의 다양화를 한 것입니다. 탈원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부 언론이 지속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그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흠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런 일부 언론의 또 극히 일부는 원자력 산업과 긴밀히 연계되었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 30년에 걸쳐서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원전의 비중을 낮춰가는 그런 정책을 추진한 바 있고 이는 너무나 당연한 적절한 정책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충분한 국민들과의 수기 그리고 대선 공약 제시 그렇게 이렇게 채택된 정책에 대해서 정치 보복하듯이 정권이 바뀐 후에 감사원이라든지 검찰을 동원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수사와 조사를 감행한 윤석열 정부가 참 안타깝습니다. 네, 후보들의 주도권 토론 잘 들었습니다. 이 주도권 토론은 한 차례 더 남아 있습니다. 못하신 말씀은 다음 기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남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구 중구 남구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엔 다시 공통 질문입니다. 네, 지난해 1월 기준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구군별 전체 가구수 대비 1인 가구수 비율은 대구 남구 52.2%, 중구 49.7%로 각각 1, 2위입니다. 1인 가구의 주거, 복지 등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 순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허소 후보에게 답변 기회 드립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대구, 중구, 남구, 특히 남구에는 1인 가구의 비율이 50%가 넘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인 가구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였습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의 1인 가구의 삶을 보장하며 인식 개선, 사회활동을 정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제시하고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어떻습니까? 1인 가구 종합 대책에 대한 진지한 접근 자체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인 가구 주거 문제 해결의 중요한 정책인 공공임대주택 예산마저 5조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실현 의지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저는 1인 가구 지원을 위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장년층의 자리 변경 측정을 위한 객관적 평가 방법을 도입해서 지역별로 그리고 대상별로 맞춤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 설계와 입법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1인 가구 문제를 위해서 서부 정류장 후적지에 스마트 플러스 빌딩을 짓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김기웅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율은 말씀하셨다시피 매우 높습니다. 이는 혼인율이 줄어들고 전체 고령화 사회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중구 남구의 1인 가구 비율은 대구시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아도 좀 심각한 수치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는 것, 그리고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1인 가구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스마트 복지 안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서도 각각 분야별로 1인 가구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당에서도 1인 가구를 위한 온가족 보듬사업 강화, 지자체 고독사, 은둔가구 사례관리 및 프로그램 보급 등의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부연하고 싶은 것은 차관 재임 시절에 경험해 본 바로는 행안부와 복지부,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해서 일을 하다 보니 사이사이에 빈틈이 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빈틈을 찾아서 정말 물샐 틈 없이 지원함으로써 보살핌을 못 받아 고독사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발표한 공약도 같은 취지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소속 도태우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오래전부터 중구 남구의 1인 가구 문제를 고민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이번 선거 공약에 생활 안정을 위한 1인 가구 지원센터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중구와 남구 전체의 절반에 이르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개선, 기초생활, 건강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상설기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65세 이상의 홀몸 어르신, 40대부터 65세 이전까지의 중장년층, 20대부터 39세까지 청년층이 각각 처하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잘 파악해서 맞춤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청년 1인 가구와 홀몸 어르신이 살아가는 주거와 환경, 건강관리와 여가 활동 등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지원 대책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구만 놓고 보면 1인 가구 가운데 20대, 30대 청년층의 비중이 36%로 가장 많고 60대와 70대 홀몸 어르신도 30.9%로 거의 1만 가구에 육박합니다. 제가 약속드리는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다가구 주택이나 빈 건물을 매입 또는 임차해서 선진형 공유주택을 조성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생활 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문화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홀몸 어르신들에게는 1인 가구 지원센터가 기초생활 안정과 함께 질병, 고립 등에 대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복지 안전망이 될 것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마지막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이 주제는 저출생 대책입니다. 이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각 후보에게 제공되는 시간은 3분입니다. 이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을 고려해서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비방하는 발언은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은 국민의힘 김기웅 후보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저출산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저출산 정도는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2022년 OECD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0.78명으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두 세대만 지나도 우리나라 인구수가 4분의 1로 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저희 중구 남구의 경우에는 이런 저출산의 문제가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기업에서는 자녀 1명당 1억을 지원해주는 해결책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미 많은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정 지원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성들이 자신의 꿈을 버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식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저출산과 관련한 공약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는 인구부를 신설해서 전체적인 정책을 총괄적으로 지휘 관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출산 현금 지원 체계를 재설계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허서 후보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을 극복할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이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너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향후 한국 경제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고 또 어쨌든 우리가 태어나는 생명을 보면서 누리는 기쁨도 많이 줄어들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저는 최근에 어떤 여론조사를 보니까 출생을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가 첫 번째, 사실 아이를 낳고 나면 그 이후에 키울 자신이 없다거나 아이가 과연 행복할까라는 의문을 많이 가진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이 조금 더 진지하고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남성, 여성, 청년들의 삶의 고단함이 너무 심각합니다.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사회 문화가 출산율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북유럽 등 저출산에서 상당한 출산율을 높인 나라들에서 다 공통적으로 확인된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지 기업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실제로 출산을 하시려고 고민하는 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그런 재정 지원과 정책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무소속 도태우 후보가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먼저 김기웅 후보께서 제가 충분한 답변 시간을 드렸는데도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는 대통령 발언에 대한 태도 밝혀주지 않으셨고요. 제가 그 부분을 거론하는 이유는 헌법 가치와 국가 정체성 이념에 대한 부분은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보수 정체성과 핵심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 김기웅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임 여성 1명당 0.7명이라는 꼴찌 출산율을 안고 있는 대한민국이 우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출산, 육아비용 전 분야에 걸친 예산 투입 정책이 요구되는데요. 보건복지부 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인구청이나 인구가족처 설립을 주장해 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특히 우리 남구처럼 출생아 수가 10년 전에 비해서 70% 이상 감소한 지역일수록 저출산 대책에 집중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는데요. 다행히 남구청이 지난달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인구정책국을 설치하고 7개 분야 21개 과제를 중심으로 10년간 1,500억 원 투입하는 무지개 프로젝트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심성 지원책 위주라는 지적도 나오긴 합니다만 김기웅 후보께서는 남구의 인구정책국 신설과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저희가 당의 공약을 말씀드렸는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물론 재정 지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성 경력 단절이라든가 기본적으로는 사회 총체적으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고 그것을 총괄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부총리 재조직, 인구부를 신설하는 것을 저희가 당의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저출산 문제는 어느 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모두가 힘을 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그 문제를 접근하는 종합적인 포괄적 접근이라면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조금 부연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건강한 가치관 확대가 중요하지 않나. 또 교육 제도를 개선하여 경제활동 개시 연령을 낮추고 이후 평생 교육형 그리고 실무 연계형 고등교육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그러한 방안이 저출산 대책으로 유의미하지 않냐고 생각됩니다. 나아가서는 출산과 육아를 감당하고자 하는 청년들, 그 기초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더욱 체계적으로 차별화되고 좀 더 집중된 인센티브를 국가가 부여하는 정책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마지막은 더불어민주당 허소 후보가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김기웅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 총선 국민의힘 저출산 관련 공약을 보면 대체로 기업 지원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가족 친화 우수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공약이 있는 걸 보면 국민의힘은 법인세 감면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에 대한 직접 지원 부분은 상당히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를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아이 돌봄 정책을 많이 설계하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서 역대 정부가 아이 돌봄 정책을 많이 고민하고 추진하려고 하였습니다. 실제 근데 이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후보님께 과연 이해관계자의 어떤 갈등 그리고 조정들이 필요한 아이 돌봄 정책의 확대를 위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보이고 있는 그
의대 정원 확대 문제처럼 소통과 설득 이런 노력이 없이 그냥 학교 관계자분들 그리고 보육 담당 분들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아이 돌봄 정책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였을 때 후보님께서는 여당의 일원으로서 윤석열 정부에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그 말씀하시는 걸 보면 마치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돈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인구부라는 부총리급 조직을 지금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하겠다는 기본 정신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요. 지금 늘보험 정책도 지금 뭐 의견 수렴 없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충분히 준비된 정책입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그동안에 많은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좀 약간 뭐 갑자기 된 것처럼 하시는데 많은 준비가 돼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후보님, 정부에서 많이 오랫동안 일해 보셔서 알겠지만은 항상 늘 어떤 기구를 설치한다, 훅을 설치한다라는 그런 대책이 참 많은 경우에는 실효적인 대책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우리 많이 참 보아왔습니다. 국민들은. 그리고 돌봄 정책을 확대해서 또 학교 공간 이용한 돌봄 정책까지 확대해가지고 이런 여성 경력 단절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실 때 반드시 학교 관계자 그리고 보육 그리고 양육 정책 전문가 그리고 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소통해서 이를 추진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후보들의 주도권 토론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다시 공통 질문입니다. 한 부동산 포털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구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단순히 집값 하락 등 부동산 문제를 넘어서 금융시장, 즉 국가 경제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 미분양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 순서에 따라 무소속 도태우 후보에게 답변 기회 드립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대구 부동산 시장의 문제는 적정 수요량을 넘는 과잉 공급 때문으로 많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대구 1년 적정 공급 물량은 1만 내지 1만 5천 호 정도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지난 4년간 대구 입주 물량이 9만 가구에 육박했고 2026년까지 입주 예정 물량도 후분양을 제외하고 3만 5천 가구나 됩니다. 수요를 넘는 공급은 건설사뿐 아니라 관련 업계를 넘어 지역 전체의 경기를 좀 침체로 밀어넣고 있는데요. 정부가 다양한 건설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수도권 중심 공급 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지역과는 조금 어긋나고 있습니다. 악성 미분양에 시달리는 지역 맞춤형 대책이 꼭 필요합니다. 지역의 미분양 사태를 완화하기 위해서 금융 대책도 우선적으로 필요한데요. 주택담보대출 비율 정도만 적용하는 그러한 정책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감면도 지역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미분양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이 숨통을 틀 수 있도록 공공건설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고 지역 하도급 비율을 높여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강력하게 추진해야 지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신규 주택 사업 승인 때 지역에 따라 정밀한 수요 예측을 꼭 병행해서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허소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미분양 아파트 문제가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대구는 매우 심각합니다. 그리고 중구, 남구는 대구에서 가장 심각한 지역입니다. 가장 1차적인 책임은 무분별하게 아파트 허가를 허락한 권영진 전 시장에게 있습니다. 권영진 전 시장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 소속 총선 후보로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무책임하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미분양 문제가 단지 건설사만의 문제면 시장 경제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미분양 문제가 심각해서 더 확산이 되면 건설 경기 자체가 죽고 또 건설사 부도로 인해서 직원들의 피해가 막대해집니다. 그리고 전체 지역 경제가 깔아앉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데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정책들이 시장에서 또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에서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고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폭탄 돌리기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정치권이 더 분발해서 대책을 찾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김기웅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네, 제가 실제로 중랑구 현장을 가보니까 철거가 진행되다가 중단된 곳도 있고 분양 공고를 냈지만 대부분 미분양되어서 방치된 사례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대구가 특히 중구 남구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미분양 문제, 특히 악성 미분양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오늘 마침 국토부에서 CR 리츠, 쉽게 말해서 재원을 형성해서 그 재원으로 매입을 한 후에 임대 사업을 하거나 이후에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파는 형식으로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때 한번 해본 적이 있는 방안입니다. 어쨌든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세제상의 특혜를 준다든가 대출 가능 범위를 올리고 이자율을 낮춘다든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국토부의 대책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정말 지혜를 모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국토부 등 중앙의 관계부처들, 예산당국 등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아주 대표적인 모범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중랑구의 미분양 아파트 해소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럼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들의 마무리 발언을 듣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마무리 발언은 시작 발언의 반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무소속 도태우 후보부터 발언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는 남구, 중구 주민 여러분, 우리 중랑구는 20년 가까이 전략 공천의 희생양이었습니다. 지역을 모르고 사랑하지 않는 인물이 국회의원으로 내리꽂히는 동안 경제 문화 1번지 중구, 교육 주거 1번지 남구는 옛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민들이 치열했던 경선을 통해 선택해 주신 저 도태우가 전략 공천으로 인한 지역 쇠퇴를 막아내겠습니다. 저는 수창초 경상중 대구고를 졸업했습니다. 저는 일찍 소년가장이 되었지만 대구 전체 수석으로 서울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15년이나 소설가 이문열 선생님께 문학과 예술을 배웠고 40살에 사법고시를 통과해 변호사가 된 뒤 대한민국이 위기를 겪을 때 분연히 일어나 좌파 폭거에 맞서 처절히 싸워 이겨왔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신 저 도태우를 다시 한번 선택해 주십시오. 권력 잡기에 혈안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맞서 임전 무태의 투지와 대구인의 높은 기상으로 지혜롭게 싸우겠습니다. 저를 살려주시는 것은 대구 중구 남구의 위험을 드높이고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 전체를 살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큰 일꾼이 되어 보내주신 지지와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국민의힘 김기웅 후보의 마무리 발언을 듣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구 남구 주민 여러분,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 김기웅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공약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중구 남구의 새로운 미래를 펼쳐가겠다는 약속 또한 지키겠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소통 정치를 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민생 정치를 하겠습니다. 아이들과 청년들의 밝은 미래를 여는 비전 정치를 하겠습니다. 공정과 상식, 정의가 생동하는 신뢰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좌우하고 우리 자녀들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선거입니다. 주민 여러분 모두 꼭 선거에 참여하셔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저 기호 2번 국민의힘 김기웅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실질적인 성과로 그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허소 후보의 마무리 발언을 듣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 중구난구 시민 여러분. 저 허소는 3대 14인의 독립운동가 집안의 후손입니다. 제 할아버지께서는 대구 최초의 민선시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선조들이 걸어온 애국애양의 길로 대한민국 정상화, 중구난구의 제도약을 저 허소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이번 총선은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 지난 2년의 국정 파탄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무능과 역주행으로 점철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에 대해서 위대한 중구난구 시민 여러분들께서 따끔하게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대구는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성지이자 2.28 민주운동의 긍지가 넘치는 도시입니다. 극단적인 언행으로 점철된 후보, 그리고 낙하산 후보에게 위대한 중구난구의 제도약을 맡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못 살겠다 바꿔보자는 목소리가 가득합니다. 대구 시민은 호구가 아닙니다. 묻지마 투표는 정치가 아닌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방법도 아닙니다. 시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 기호 1번 허소 꼭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자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남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구 중구 남구 선거구 후보들의 정견과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이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의 홈페이지와 유튜브, KBS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방송 토론, KBS에서는 내일 오전 10시 5분부터 대구 북구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가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 자리해주신 후보자들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